네, 조금 전 마감한 증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6,000피 시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6,100선의 턱 밑으로 마감했습니다. 1.91% 오른 6,083.86의 거래가 종료됐고요. 코스닥은 0.02% 오른 1,165.2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시 반 기준으로 13.1원 내린 1,429.4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각각 100만 원과 20만 원대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29% 오른 101만 8천 원, 삼성전자는 1.75% 오른 20만 3,5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6,000피 시대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후에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 상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평론가님 오늘 장중 6,100까지 돌파했는데 상승세의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재료와 수급 중에서요. 이 재료는 역시 반도체의 뜨거운 랠리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수급 쪽에서는 개인들의 머니 무브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는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으셔도 잘 알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것이 단순한 영업이익 성장이 아니라 실적의 엄청난 개선이죠. 이와 함께 주가도 함께 당기고 있고요. 이와 발맞춰서 개인들의 돈이 정말 엄청난 규모로 주식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요. 어느덧 고객 예탁금은 103조를 넘어섰고 거래 대금이 지난 초에는 하루 거래 대금이 70조가 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여기에 개인 ETF 자금까지도 합류하게 되면서 수급과 재료가 맞아 떨어졌고 이에 지금 6,100선도 장중에 돌파하는 그런 쾌거를 기록했습니다. 네, 6,000피는 5,000피 달성 불과 한 달 만인데 외국 주식 시장과 비교해도 독보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올해 한 해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지금이 2월 25일이잖아요. 1월 1일부터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 상승률이 전 세계 1위입니다. G20 대상으로요. 오늘도 올랐으니까 아마 40% 시장이 연초율이 40% 올랐으니까 종목에는 60%, 70%한 종목도 꽤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위가 우리는 좀 아쉬워하지만 바로 우리의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25% 올라서 2위를 차지했고 3위가 브라질. 반도체로 같이 올라갔다고 치면 대만도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 대만의 가권 지수가 4위를 기록했고 상승률로는 16%, 17%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압도적인 1위고 작년 4월 9일 달가 2200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4월 9일 대비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2200선, 2300선이었던 코스피가 6100을 왔으니까 지금 2배 넘게 폭등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별 종목 중에서는 3배, 4배, 8배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던 것이고요.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려면 짧은 기간, 일방향으로 상승하는 시점에서 그래도 돈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오르더라도요, 박스권이라든가 등락을 거듭하면서 올라가면 개인들은 100점 100패인데 이런 식으로 짧은 기간에 일방향으로 올라가니까 모처럼 개인 투자자들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 밈까지 인터넷에 확산될 정도인데 앞으로 얼마까지 갈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조정이나 하락 국면은 또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는지 알려주시죠. 아마 이재용 회장 밈이 17만 원, 18만 원 갔을 때 이제 빨리 다 시간 없어 아마 그런 밈인 것 같은데요. 지금 삼성전자는 20만 전자를 돌파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미리 판 투자자라든가 아직까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담지 못한 투자자들은 포모 현상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 어디까지 갈 거냐? 일단 제 의견보다는 가장 최근에 나온 그리고 가장 높게 부른 증권사 리포터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맥쿼리 증권이요. 삼성전자 목표 주가 34만 원, 그리고 지금 100만 닉스를 달성한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는 170만 원으로 이르면서 가장 높게 불렀는데요. 근거는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실적, 디램 이렇게 쭉 있는데 영업이익 예상치를 말씀드릴게요. 맥쿼리 증권은 삼성전자 목표 주가 34만 원으로 부르면서 얼마 올해 영업이익을 받느냐? 301조로 전망을 했고요.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170만 원을 상향 조정하면서 올해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272조로 봤거든요. 그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종목만 올해 영업이익이 570조가 넘는다라는 건데
자, 이걸 일단 기본으로 해서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 올 1분기에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이 4월께는 확인이 될 수가 있을 테니까 우선 4월까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 1분기에 영업이익이 나왔을 때 가령 지금 맥쿼리는 삼성전자를 올해 300조를 영업이익을 불렀잖아요. 그렇다면은 적어도 이제 올해 1분기 때 못하더라도 60조, 70조대를 분기별 영업이익이 이제 나와야지 이게 설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정도가 실현된다면 이 목표 주가가 맞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실적과 연계해서 투자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열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피가 6천을 돌파한 날 국회에서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법 왜곡죄를 뒤이어 상정한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필리버스터는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거의 막바지입니다. 토론 시작 24시간이 되는 잠시 뒤 오후 4시쯤 범여권 주도로 표결을 거쳐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결될 전망입니다. 이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마무리 지은 뒤 사법 3법 가운데 하나인 법 왜곡죄를 바로 본회의 안건으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들이 법을 왜곡해서 적용하면 처벌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의 위헌성 지적을 시비로 규정하며 법 개정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는데 아침 회의 발언 듣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꾸 위헌, 헌법 운운하는데 미안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그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더 이상 딴소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80년 사법체계를 부술 셈이냐며 역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결국 입맛에 안 맞는 판사는 감옥에 넣고 구미에 맞는 판사는 대법관에 앉히고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은 헌법재판소에 뒤집어달라고 하겠다는 선전포고라는 주장입니다. 개혁의 가면을 쓴 사법 테러.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사법부를 마음대로 길들이려는 헛된 야욕을 버리고 오만한 속도전을 즉각 멈추십시오. 결은 많이 다르지만 우려는 범여권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SNS를 통해 이 법안 신설 자체는 찬성하지만 일부 조항은 기존 판례에 도전했다는 이유로도 수사와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사법부 위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당은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나머지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언법 처리도 벼르고 있는데 각 법안에 대한 24시간 필리버스터가 예정된 만큼 하루에 1개씩 처리될 거로 보입니다. 네, 여야 각 당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을 두고 명청 대전의 확대판이라는 등 계파 갈등 논란이 이어지자 잡음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기존에 있던 정청래 대표 직속의 정치, 검찰, 조작 기소 특위와 합쳐 확대 개편하면서 친정청래로 분류되는 이성윤 최고위원 대신 한병도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앉혔습니다. 최대한 개파색을 희석해 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데요. 공취모 소속 의원들도 하나 둘 탈퇴를 선언하고 있는데 박성준 상임대표는 별도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해체설에 선을 긋는 등 거듭 엇박자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회계사와 원전 전문가로 구성된 1차 인재 영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민생, 경제, 외교 모든 게 어려운데도 국민이 야당의 마음을 주지 않는 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이 젊은 인재를 바탕으로 새롭게 다가가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 내부는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로 어수선합니다. 이대로는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위기감 분출인데 초재선 의원 일부는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고 중진들은 내일 오전 장 대표와 면담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하이브와 주식 관련 1심 소송에서 이긴 민희진 전 어두어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에 자신이 받게 될 풋옵션 대금 256억 원을 포기할 테니 모든 소송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오늘 기자회견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민희진 전 대표는 어제 저녁 1심 소송과 관련한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할 거라며 급하게 기자회견을 잡았는데요. 조금 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 전 대표는 자신이 받기로 되어 있는 256억 원을 포기하겠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로 꼽은 건 뉴진스 멤버들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결과가 지난 2년간의 상처를 씻어주는 위로와도 같았지만 의도치 않게 대중께 드렸던 피로감에 대해 부채의식을 느낀다면서 이제 그 빚을 새로운 K-팝의 새로운 비전으로 갚아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 소송을 즉각 멈추고 모든 분쟁을 끝내자고 하이브에 제안했습니다. 제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모든 이유 가운데 가장 절실한 이유는 바로 뉴진스 멤버들 때문입니다. 행복하게 무대에 있어야 할 5멤버가 누군가는 무대 위에, 누군가는 법정 위에 서야 하는 현실을 더는 지켜볼 수 없습니다. 오늘 민 전 대표는 입장 발표만 하고 바로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질의응답 시간은 없었습니다. 지난 12일 법원은 민 전 대표와 하이브와의 주식 관련 소송에서 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만큼 민 전 대표가 중대한 위반을 저지르지 않았다면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고 하이브는 이에 항소했습니다. 그제 법원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강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풋옵션 대금 256억 원 지급의 강제 집행은 정지된 상태입니다. 아직 하이브는 오늘 민 전 대표 발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산업부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손님들이 맡긴 귀금속과 현금 등 24억 원어치를 챙겨 도주한 혐의로 구속된 금은방 업자가 돈다발을 챙겨 도주할 당시의 장면을 YTN이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잠적 2달 전부터 계좌에서 수억 원을 인출하고 아내에게 실종 신고를 하라며 편지를 남기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걸로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송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금은방. 한 남성이 서랍장에 든 5만 원권 돈뭉치 여러 개를 가방에 챙깁니다. 개수기에 돈뭉치를 넣어 액수를 세기도 합니다. 잠시 후엔 매대에 있는 물건을 하나하나 챙기는데 목걸이로 보이는 물품도 빼놓지 않습니다. 금은방의 일부 공간을 빌려 영업하던 40대 A씨가 고객들이 세공을 맡긴 귀금속과 금 구매대금 등을 챙겨 달아나는 장면입니다. A씨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직원을 퇴근시킨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냥 저보고 일찍 가라 그랬어요. 그럼 원래 5시 퇴근이에요. 손님 없으니까 가라, 그냥 가라. YTN이 확보한 A씨의 거래계좌 입출금 내역에서는 수개월 전부터 수상한 움직임이 보입니다. 잠적 직전 2달 동안 현금 인출기에서 200여 차례에 걸쳐 한 번에 100만 원씩 모두 2억 원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적 당일 계좌에 남은 돈은 7만 원뿐이었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가운데 A씨는 도주 직전 아내에게 퀵서비스로 편지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는 자신을 찾지 말고 실종 신고를 해라, 이혼하자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A씨 지인들은 말합니다. 사기 사건이 아니라 실종으로 위장해 도주 시간을 벌려고 한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성인 실종 사건 같은 경우에 바로 그냥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력을 활용해가지고 수사를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당분간 수사를 갖다 피하기 위한 이런저런 잔머리를 쓴 거지. A씨는 보도 이후 자수한 뒤 구속됐는데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액은 24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곳곳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는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동기 등을 확인해 A씨를 검찰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역대 최장인 108분 동안 자신의 치적을 과시했습니다. 네,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도 대부분의 교역국은 무역 합의를 유지하길 원한다면서 더 나쁜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침묵과 공화당 의원들의 일방적인 환호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회 의사당에 들어섭니다. 지금이 미국의 황금기라며 예고했던 대로 자신의 경제 성과를 나열합니다. Our nation is back, bigger, better, richer, and stronger than ever before. We're going to do better and better and better. This is the golden age of America. 고물가로 여론이 악화했지만 자신이 지난 1년 동안 근원 물가 상승률을 5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낮춰 물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놀라운 경제적 반전을 일으킨 주역으로 관세를 치켜세우면서 연방대법원이 유감스러운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역국은 무역 합의를 유지하길 원한다면서 과거 합의보다 훨씬 더 나쁜 새로운 합의를 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Knowing that the legal power that I as president have to make a new deal could be far worse for them, and therefore they will continue to work along the same successful path that we had negotiated before the Supreme Court's unfortunate involvement. 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글로벌 관세와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 수준을 유지할 거라는 계획도 재확인했습니다. 이란과의 핵 협상과 관련해서는 아직 이란으로부터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은 외교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이란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며 군사력 사용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108분 동안의 역대 최장 국정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적 성과를 부각하며 유권자 설득에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더 강한 미국을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중간 선거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